그 말씀 주신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형사재판에서 초식해 놓고 뭐 압박하듯이 재판하는 경우도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자, 헌법재판소 오늘 출석은 안 했지만 이게 법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비판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최근에 탄핵 심판 결과에 막 승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제대로 절차가 지켜졌다면 국민들께서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인정하고 이렇게 승복을 강요할 그런 분위기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적법 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그 방증입니다. 자, 차관님.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향해서 마흔역 후보자 임명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겁박하다가 지금 이제는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긴급 체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 아니에요, 이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게 테러 조장하는 겁니다. 본인은 방탄복 입고 다니고 경호부처 갖고 다니면서 권한대행은 뭐 보이는 사람들 아무나 체포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체포 요건 됩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왜 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지난달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최상목 직무유기다. 현행범이니까 체포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포한 후에 48시간 안에 구치소에서 마흔역 임명하면 불구속 기소해주고 안 하면 구속 기소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박준태 의원님, 네, 질의 내용 중에 이건 또 제가 늘상 하던 거지만 그 팩트가 잘못돼서 국민들에게 인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곤 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는 제가 빠지지 않고 갔는데 검사의 신문조서, 피신조서는 항상 문영배 소장 대행께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동의했느냐, 변호사가 입했느냐 하면서 증거 채택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인 의원님. 네. 예,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공수장님, 그 지금 공수처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그동안 최상목 대행은 법률안 9건, 그중에서 내란 특검법 2개,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10년 동안 45건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3년도 안 됐는데 무려 40건을 거부했고,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 4건을 포함해서 무려 9건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더군다나 12월 31일 날 정계선 조한창만 임명하고 마흔영을 임명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타령을 하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제도 취지에 안 맞는다 이렇게 거부하는 걸 보고 과연 왜 그럴까?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내란 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님 아세요? 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 내란 대행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정권 출범 후에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또 2023년 12월 달에 기재부 장관, 이것으로 과연 대통령을 대응하지 않고 내란 대행이라는 말을 들을까 의심이 품었는데, 과거에 말이죠. 제가
최상목 대행이 관련된 그 미르대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하고 특검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 혹시 수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뭐 미르재단 사건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종범 경제수석이 몇 년을 받았냐면 징역 4년으로 확정됐습니다. 2020년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 최상목 씨 관련 공소장 또 박근혜 판결문 그리고 이재용 판결문을 봐보니까 과연 이게 여기에 원인이 있구나. 당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요.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고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기업이 있냐 하면서 누군데 아직도 안 내냐 그 명단을 달라 화를 내기도 했다라고 했고 이 안종범 사건을 보면 판결을 보면 미르재단의 최초 출연 대상 기업 지정 및 출연 대상 기업 추가 출연금 규모의 증액 및 그에 대한 출연 대상 기업의 추가 등은 모두 안종범, 최상목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돼 있어요. 일주일 만에 무려 486억을 걷습니다. K스포츠까지 합치면 760억 원이에요. 저는 안종범이 주범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저는 최상목은 주범과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가 있다고 봐요. 이게 공범을 넘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486억 공갈죄를 저지른 겁니다. 안종범 판결문에 보면 486억 원을 강요하고 직권남용했다고 돼 있어요. 자, 차장님, 네. 공직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 말씀 경청하겠고요. 저희들 지금 수사처에 공수처에 그 고발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고 지금 알겠습니다.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뭐 자세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예.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예. 당시 수사팀장이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이고 박근혜를 기소할 때 그래서 중앙지검사장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안종범을 봐준 겁니다. 이 최상목을 봐준 겁니다. 그 덕분에 이 최상목은 수사를 안 받고 재판도 안 받았고 그 후에 살아남아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수석 비서관이 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그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이 이 486억을 강요보금하고 이렇게 뜯어갔으면서도 지금까지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공수처에서 직권으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내란 대행이란 판결을 듣지 않도록 대통령 대행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예, 우리 저 화면 좀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상목 몸조심해라.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거대 야당의 대표님께서 또 법률가 출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아니 법률가가 지금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일선 행정기관의 일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이분을 문제 지적하는 게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자격으로서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냉철하게 이렇게 이분 얘기에 의하면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국민 누구나가 이 최상 우리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 상당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예, 너무 무책임한 말씀하지 마시고 자 우리 저 법무부 장관님 대행님 예. 네. 지금 국민들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체포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걸 전제로 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렇지.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 직무유기죄가 실제로서 필요합니다. 성립돼도 그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는 사유 됩니까? 헌법에 나오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의원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현직으로서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대통령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좀 뭔가 착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가 아닙니다. 바로 국무총리 역할도 대행하면서도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분이에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모든 권한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죠? 대통령으로서 왜 예우를 안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우리 한덕수 우리 대행님, 대통령 원행 대행님, 지금 탄핵 소추 중에 있고 지금 직무정지 중이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감사원장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묶어놔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강해해지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시는 또 국무총리를 또 직무정지 시켜놔서 우리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한공항 참사, 공군기 오폭 사고, 심지어 드론기가 또 우리 헬기를 또 충돌해서 이 사고 나는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더 큰 끔찍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가장 보편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왜 대통령 탄핵 지금 뭐 이번 주에 뭐 탄핵 인용될 거라고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좋아하시던 분들 표정들이 어두워졌어요? 예? 어두워졌어요? 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 고리 중에 우리 한덕수 그야말로 대미 통상 전문가,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이 경제 시기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잘 통할 수 있는 이분을 탄핵시켜서 직무정지 시켜놨단 말이에요. 예? 그 사유도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하나하나가 무슨 국무위원으로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건의했다? 아니, 당연히 잘못된 거는 거부해야죠. 예? 하나하나 5개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정상적인 직무생활을 갖다가 어거지로 엮어서 직무정지 시켰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과정에서도 어땠습니까? 국회에서 과반으로 했어요. 과반. 우리 정수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의 정수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 이거 좀 이따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행정처장님. 제발 저 이재명 대표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이재명 대표 이 모든 책임을 짓고 거대 야당 대표의 지위에서 스스로 사퇴하기를 정중하게 보내드리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양심적으로 헌법재판소장님 말씀 내가 그분한테 지금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이런저런 사정을 몰랐으니까 더 유능하고 더 훌륭하신 우리 헌정처장께서 한번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총체적으로 한번 소회를 답답한 국민들에게 답답하신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송 의원님 뜻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헌법적인 쟁점들 헌법재판소에서 치밀하게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합리적인 순리에 맞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저희들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대통령 권한대행도 자, 정리해 주세요. 대통령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시간은 질문하는 분의 권한입니다. 근데 마이크가 꺼지면 그 다음부터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 시간 이후에 하는 것은 제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장경태 의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 켜져 있는 동안만 본인 겁니다. 답변도 할 수 있는
그것도 그 시간 안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장경태 의원님. 네, 공수처장님. 지금 이 경호처 내부 문건 보셨죠? 12월 12일자로 생산된 보고 문건이고요. 12월 7일 지시상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보셨죠? 형법 155조 증거인멸 소지 아닙니까? 공수처장님? 명백한 사유 아닙니까? 비아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네, 그 문건은 보았습니다. 이 내란수의 윤석열의 내란죄가 성립하는 내란 행위가 성립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 증거가 비아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검찰이 1월 19일, 1월 31일, 2월 18일 세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비아폰 서버 기록이 내란 수계 윤석열의 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방해한 혐의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조직적이고 아주 기술적으로 법 기술자 마냥 아주 이 증거가 채택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 비아폰이 실제 로그아웃 상태고 로그아웃하면은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비아폰 검찰은 이 여인영 조사했을 때부터 비아폰 서버가 삭제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모르면 수사하면 안 되죠. 그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수처가 검찰 비아폰 이 김성훈 처장에 대한 수사 및 이 서버 기록을 이 지연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좀 추가해서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질의 때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에 대해서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배당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뭐 저희들이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배당 됐는지만 말씀해 그 주세요. 사건에 대해서 아직 배당은 이루어지지 아직 안 않은 됐습니까? 상태입니다. 빨리 법과 배당해 원칙에 따라 주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방첩사가 국정원에도 연락하고 경찰에도 연락하고 심지어 대법원에도 연락해서 법원 사무관 파견 요청하는데 검찰이 안 했겠습니까? 포고령 위반 특수본 그 계획서 있을 겁니다. 저는 몇 명 검사를 찍어가지고 이 정치인들 어떻게 강제 구금하고 연행하고 기소해서 군사법정에 세울 건지 다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아폰 서버 기록 전 있다고 봅니다. 확신하고 있고요. 꼭 수사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네, 법제처장님. 네.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상당한 기간 내에 따르면 되는 거라고. 뭐 그러니까 헌재 결정 반드시 따를 필요 없다는 아니,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은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 권성동 원내대표 헌재 결정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하고 있는데 뭐 헌재 결정 안 따라도 됩니까? 안 따라도 되는 건 아니고요. 언제까지 시한을 정합니까? 그러면 상당한 기간. 상당 기간 언제입니까? 법제처장이 그걸 결정합니까? 즉시 재판의 그건- 효력은 즉시 발효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결정하겠죠.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면은 그것도 재량적인 임명권자가 판단권이 있으니까요. 1년이고 2년이고 그 결정할 수 부분에 있습니까? 대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씀하시면 그거는. 제가 이런 어떤 말씀 국민이 좀 믿겠습니까? 아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위원장에게 본인 변명은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시고요. 저는 답변을 이 발언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 저는 그거 물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알겠습니다. 답변이 말씀하십시오. 깁니까? 네. 그리고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예한다. 즉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수로 계산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또 주석 형사소법 제가 제5판에 2017년도에 집필했습니다. 부분에 예.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19일까지 이 사흘간 구속기간을 제외하고 나서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즉시한 거 여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구속 취소 아니, 판결에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후반부를 더 보세요. 이 전체를 다 구속기간 보시면 산입에 대해서 아니 그것만 가지고 즉시한 거 여부를 지 결정할 부장 수는 판사가 없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날짜로 계산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지법에 그러면 법원이 1심이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 할지라도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법원의 2심 판단을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판단 내용이 지금 우리 그 그러니까 본인은 차관께서도 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생각하시냐고요? 날짜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구속기간에 법적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법적 논란이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그것도 지금 그것도 의견을 법원에서 판단되겠죠. 이제. 대한민국의 법제 해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기관장 아니십니까? 제가 법제 해석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2017년도에 집필한 부분이에요. 그럼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런데 검찰은 지금 다 시간을 제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적인 2017년에 날짜였는데 기관으로서 소신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 내가 지금 법제처장으로서 그걸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런 법제처장은 논란에 어떻게 대해서. 해석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제처장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지금 말하는 법제처 국무회에서 의견이 헌재 되잖아요. 재판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됐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얘기하시는데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안 제가 하시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개인적인 법제처장이. 저작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에서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법제처장으로서 법 지금 해석을 하시는 기관장이시잖아요. 그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한 거 또는 한 거를 논하려면은 결정문 전체를 보세요. 결정문 전체를 보시면 논란에 대해서 아니 그 후반부를 보시면 후반부의 수사권 논란이나 다른 절차에 대한 논란을 보면 그거는 한 골에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생각하십니까? 날짜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하겠습니다. 아까 뭐 소신이 없어진 건가요? 2017년에 그러면 형사소송법 주석 책을 잘못 쓰신 거네요. 이미 대답한 거로 충분히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들어요. 아니 지금 충분히 답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2017년도에 그 학문적으로 제가 쓴 것이고 지금 저는 법제처장이라는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요. 왜 적절치 않습니까? 법 해석기관장 아니시죠? 아니, 지금 당장 법원에 현안이 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감사원장이니까 네. 현재 사무처장이 법제처장이잖아요. 그러면 유권 해석을 내려주세요. 그거를 논하시려면 의원도 임명하는 아니 그거를 논하시려면은 법제처장 아니세요? 구속 취소 결정문 전체를 보세요. 장경태 의원님, 예 잠깐만요. 장경태 의원님 다 하셨어요? 예. 예, 이성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장경태 의원 옆에서 그 피감 법제처장님이나 공처장님 말씀을 듣고 있어 보니까 의원들의 질문이 의원들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계속 질문한 걸로 하겠습니다. 또는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느냐. 또는 심지어 막 의원을 겁박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좀 경고를 해주시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태도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내란이 수습되지 않고 국민들은 내란 때문에 진행 중이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무위원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국민들을 겁박하는 모습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정청래 위원장 계실 때 하시지.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님, 예. 그 실무가로서 책자를 쓸 때 입장과 아까 이 부분은 내가 좀 듣기에 거슬렸습니다. 법제처장으로서 입장이 다르다. 장경태 의원님 질문에 세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법제처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가만히 있어 봐요, 유상공 간사. 그럼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나왔을 때 개인 이완규로서 답변했습니까? 법제처 입장이 된다는 얘기는 그건 그러니까 제가 저도 법제처 화가 나면 정청래 위원장 못지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 봐요, 좀.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쓴 책자에 입장과 현재 이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구속 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에 구속 취소에 대한 장경태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법제처장으로서의 입장과 실무가로서 그 책을 쓸 때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요. 아까 답변 태도를 이성윤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그 동영상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법사위에서 이완규 법제처장한테 아마 처음 말 걸었을 거예요.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진짜? 제가 분명히 그만해요, 제가 적절치 이제.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답변을 강요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뒤가 다르잖아요. 일관되지 않고. 자, 그 정도 하고. 검찰도 난로한다고 했는데 뭘 답을 못해요? 자, 장동혁 즉시항고도 못하는 검찰도 난로한다고 지시를 내렸는데
장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법원 행정처장님, 예.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났고 예. 그 법조항을 개정하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국회 논의 단계에서 그것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입장은 법원의 입장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답변했습니다. 자 즉시항고를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위헌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법은 일반 추상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제기를 하든지 간에 그 조항의 위헌성은 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든 아니면 석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든 그 조항이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판단만 내려지는 것이지 헌재재판소가 이런 경우에는 합헌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위헌일 수 있다고 법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석방했으니까 즉시항고해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즉시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봤어야지 석방해놓고도 왜 즉시항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논리나 석방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석방을 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라든지 저는 그 어떤 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위헌성이 있다는 전제가 맞다면 그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경청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감사원장님. 네. 감사원장님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많은 사유들이 있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예를 들면 종이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 요청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리고 권익위원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저는 저 결정문 그대로 읽습니다. 예. 그 다음에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네.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하여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네. 이태원 참사 감사 관련해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탄핵 사유들이 다 헌법재판소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님에 대해서 탄핵을 했는지를 조금 되짚어 본다면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김윤혜 감사위원이 차례로 직무 대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은석 직무 대행을 하자마자 대통령실 감사했던 것 관련해서 직권 재심의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감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재심의를 지시하지만 사무처 직원들이 반발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검찰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었던 김윤혜 직무대행도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을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직무 정지되기 전에 백재명 감사위원회 임명을 했더니 그거를 다시 무효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탄핵이 안 될 게 뻔하고 이렇게 헌재에 가서 전부 다 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사원장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저는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누가 직무대행을 순차로 하게 될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직무대행을 한 사람들이 순차로 직무대행을 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 직무대행님, 네. 검사들 탄핵도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수사 재량을 남용한 게 없다라고 결정 났죠? 네. 그렇습니다. 관저로 가서 조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 났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장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희승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남원장수 임시순창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우리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마영주 대법관 그다음에 마흔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안 하느냐, 네. 최상목 대행에게 좀 건의해라고 했는데 뭐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까지도 그런데 났잖아요. 제가 예.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는 현재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건의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건의 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건의는 드린 거 확실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건의 드렸다는 말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네. 일단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최상목 대행이 금방 지금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이 지적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486억 원을 강요에 의한 불법 녹음에 거의 공동 정범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공소시효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최상목 대행이 무슨 약점 잡혀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공수처장님, 네. 지금 아까 이성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들었죠? 네. 예.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인데 진행형이고 지금 현재 재판관 구성 때문에 나라가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지금 금방 486억 정도의 지금 불법 녹음의 공동 정범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네, 뭐 그에 관한 의원님의 그 언급에 대해서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관련된 사건 지금 수사 중이므로 더 자세히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저어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상당 기간은 교도소에 가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봐도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당을 편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도 교도소에 갈 처지잖아요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석우 차관님, 네.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금 폭력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또 신학대 교수를 지낸 한 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암살 계획의 성공을 빈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극우 유튜버는 문영배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또 재판관 퇴근 차량을 향해서 헌재 박살 외치고 선관위는 테러당해서 다 죽여야 한다. 막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의 범죄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볼 때로 생각을 하고 특정 주문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찬반 세력의 대립이 격화해서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서부지법 재판에서도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침입한 것이 아니라 진입한 것이다. 불법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다. 검찰의 소설 등 범죄를 지금 정당화하는 궤변을 지금 당당하게 법정에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법 절차가 있는 이상 그 사법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런 말씀했는지는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의사가 필요하다.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지금 국론이 갈라져 있는데 석방되면서 국민에 대한 미안함, 송구스러움을 표현하기 앞서서 지지자에 대한 감사,
자신의 지금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승복을 시사했습니다. 정작 그 당사자인 윤석열은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지금 없어요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네네, 예, 네네, 그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 합리적으로 아마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네. 지금 너무 억울하게 탄핵 소추돼서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탄핵이 기각돼서 이제 감사원장님이 탄핵당할 사유가 없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29건이고 그중에 13건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아주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민주당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띄워주시죠. 첫 번째 띄워주세요. 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좋다고 했겠습니까?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하지 않았냐? 그건 동의합니다. 잘못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진정성이 있는 사과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동영상 틀어주세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지금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구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지금 협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직무유기입니까? 우리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직무유기입니까? 그 부분은 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국민한테 이게 범죄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국민 누구나 구속할 수 있다고 범죄 행위를 사주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협박을 합니다. 몸 조심하라고. 이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앞으로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야당 대표면 어떻게 보면 국가 지도자입니다. 어디 지도자가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지금 98일 동안 이제 업무 정지됐는데 그 사이에 감사원 내에서 어떤 일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번에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종결을 했는데 이것을 직권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본인이 그만두는 날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은 이것이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직권 재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하니까 업무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직권 재심의는 이런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 결과에 명백한 오류나 위법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대행을 인계받은 김인혜 대행, 그 사람이 백재명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초에 백재명 의원을 올해 1월 18일자로 미리 발령을 낸 것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됐으니까 발령도 무효다. 당신의 임명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시켜서 직무 정지 시켜놓고 대통령실 관사 이전 그 감사 직권 재심의하고
또 후임으로 임명된 백재명 의원 흔들고 이렇게 내부에서 감사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12월 5일 날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반대한 검사들을 감사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1월 17일에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다시 하라는 요구안을 처리했어요. 이거 보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그림에서 지금 감사원에 업무 정지 시켜놓고 지금 협업이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흔들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공격하고 지금 감사원에 그 대행하시는 분들이 국회하고 완전히 이제 팀 플레이를 한 겁니다. 각자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이거는 손발이 착착 맞아서 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탄핵이 진정한 위법이 있어서 한 탄핵이냐?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탄핵이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이 네. 최재 감사원장님. 네. 지금 감사원장이 공백이 돼 있었던 건 맞고, 그러면 나머지 감사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6명입니다. 지난번 사실은 조은석 감사위원 그 전자결제와 관련된 우리 감사원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법사위원 할 때 얘기예요. 네.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탄핵 소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체적으로 소추안이 기각이 되긴 했지만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확인하는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최재 감사원장이 없다고 해서 지금 빼면 나머지 6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6분들의 감사위원들의 동의 없이 저 감사의원들이 처리가 됐습니까? 아니죠? 어떤 감사 아까 우리 조배석 의원님이 지적한 그 저게 대행 혼자서 제가 듣기로는 대행 혼자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뭐 그거는 이미 처리가 됐다고 완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완료된 그 법적 수위는 어떤 거예요? 법적 취지 이게 뭐 저도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복귀한 지 얼마 그렇죠. 안 돼서 지금 뭐 좀 자세하게 보고 우리 조배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지금 뭐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의안을 처리한 수위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기회 나오면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대행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사안 관계는 잘 모르니까 그 법적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네, 정확히 좀 파악을 예, 해서 그럽시다.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무 차관님, 네.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법사위 청문회에서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해서 허위로 자백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었고 네. 그것이 위증으로 최근에 기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고 받았습니까? 네, 네. 네,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회에서 위증을 했고 또 술 마신 시기, 방법, 상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요. 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 앞에서 위증한 것이거든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기소된 내용이 더 눈에 띕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경선 시즌에 유하영 부지사가 요청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9천만 원 후원했다는 내용도 기소가 됐어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한 명이 9천만 원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쌍방울 임직원 12명 이름으로 나눠서 후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한 명씩으로 따졌을 때 한 명당 750만 원에 이르는 고액 후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고액 후원일 경우에 과연 받는 쪽에서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 수사도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강하게 할 때는 야당 대표 수사에 있어서도 미온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경쟁이 붙어서 이낙연 후보의 어떤 후원금이 빨리 차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했고 부탁한 결과 9천만 원이라는 후원금을 고액 후원을 한꺼번에 모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자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적어도 캠프의 핵심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돈을 후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각자 다른 이름으로 고액이 후원되고 한꺼번에 9천만 원을 사실상 김성태 회장이 후원하는 장면인데 김성태 회장이 이후에 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그 상황을 당연히 확인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이 받은 캠프 내에서도 그 돈을 받았으면 고액 후원에 대해서 감사 인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하영 부지사와 그 김성태 회장만 기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나머지 공범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공범은 함께 수사 안 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자금 수수에 있어서는 교부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지금 수사 말씀도 중이에요. 했고, 아니면은 뭐 어떻습니까? 예, 그 수수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식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팀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사 사항은 현재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수사팀이-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역시 같은 시기 대선 경선 후보 시즌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가지고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현금 6억 원을 받아서 그것을 대선 자금에 쓰겠다는 명목으로 한 것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벌써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 재판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딥니까? 원칙대로 공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팀에서 관련 사건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보고 이제 남아 있는 사건 수사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원칙과 기준에 따른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팀이 계속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하영 부지사가 마지막으로 기소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북한 고위 관계자한테 고급 품종인 금송하고 주목이라는 나무를 보내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관상용 고급 나무를 보내주면서 경기도 남북협력기금 4억 9,5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지원했다가는 그 대북 제재 위반이 되니까 마치 인도적 지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가지고 산에다가 묘목을 심는 것처럼 해서 묘목나무 구입비처럼 지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무더기로 허위 서류가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적어도 경기도청 내에 있는 평화협력국 전체 직원들이 다 이 사실에 대해서 관여된 직원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많은 내용들을 경기도지사한테 전혀 모르게 그것도 북한에 가서 실제로 문제될 수 있는 이 큰 건을 아무 보고 없이 됐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역시 이 부분 수사도 뭔가 어떻게 진행되든 압수수색을 하든 뭘 하든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제대로 수사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수사팀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예. 직무 복귀하셔서 챙기실 거 많으실 텐데 네. 저는 특활비가 민주당 주도로 전에 깎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들 잘 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반대측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하셔서 몇 가지 기초 사실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일부 의원님들 그 질문할 때 답하신 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그래서 억울함이 드러났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취지가?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저들이 하여간 처리한 업무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식됐다 이런 계기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 그게 순수하다 이노센트의 의미는 아니죠. 증거 부족을 뜨드는 거죠. 증거 부족이라니. 증거 취지가 보면 예.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죠. 그 여러 가지 소추 사유 중에 예, 그거 인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두 가지는 뭐 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네. 인정된 부분이 국회 증감법 위반도 있었도 인정된다고 헌재가 얘기를 했죠. 그 현장 검증 다만 오셨을 때 그런 자료 죄들이 제출 안 인정되는데 했던 부분이, 예.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짚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백재명 감사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 초에 미리 인사를 해놨죠, 외상 인사를. 네, 그렇습니다. 자, 1월 18일 부임했습니까? 아마 그때 한 달 반 전에 미리 인사를 해놨습니다. 네. 이런 인사 사례는 참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 자, 상황이 그러면 1월 18일 날 백재명 감사위원이 임명되는 날 재청권자가 우리 원장님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직무정지 상태 아니었습니까? 아, 그 전에 제청을 했고 제가 그 전 말고 받았습니다. 임명하는 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 직무정지 중이었죠. 그 인사가 유효합니까? 저희들은 유효하다고 지금 최상목 봅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12월 달에 금년 12월 달에 임명할 후임 감사원장 지금 임명해 놓으면 10달 후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인사 유효하겠네요. 지금 권한이 있었으니까. 인사 일자를 기준으로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원장님은 모릅니까? 법률을 집행하는 분이 그걸 모르고서 그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 그게 좀 이성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명 절차가 위법하다고 공수처장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공수처장님, 백재명 감사위원 임명은 무효입니다. 그건 나중에 따질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본인 생각이고 법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한번 나중에 한번 따져보시죠. 공수처장님, 네. 일부 의원들 그 질문과 관련해서 내가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닌 거죠? 네. 직무유기 범죄 현행범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수사 이론상 묻는 겁니다.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모든 범죄는? 뭐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로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일반 이론을 묻는 것입니다. 네. 지금 법률을 위반을 하고 헌재 결정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뭐 그에 관한 그리고 현행범 체포 불가능합니까? 네. 그 현행범 체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론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버젓이 범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저런 행태를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는 권한대행에 대해서 법적인 위반을 하고 있고 그게 처벌 사유가 되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얘기를 가지고 마치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억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를 잘못됐다고 처장님도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네,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 저희들 경청하고 알겠습니다. 또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죄 지금 고발장 접수돼 있죠? 네,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수사권도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수사 언제 하실 겁니까? 뭐 그런 부분 지금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경청만 하고 또 두 달, 어렵고 세 달 그냥 넘기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를 하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현행범 인정하겠습니다. 체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장 소환해서 너 범죄자 맞다. 준법 하라.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는 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경청이 아니라 행동을 하십시오. 저 범죄자들이 지금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후한무치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런 버젓한 폐륜적 행위, 불법적 행위 이것을 내버려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 하고 있는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 수행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이행해 주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법무차관님. 네. 어제 그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했죠, 검찰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3번을 반려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3번 반려한 주된 이유가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거나 또 도주우려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뿐만 아니고 예. 범죄 사실 예. 그래서 근데 그 김성훈 경호처장은 그동안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냐 하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그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하는 것도 불법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3월 6일 날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6대 3으로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에 따라서 경찰에서 다시 영장 청구한 거고 검찰도 등 떠밀려서 결국 영장 청구한 거 아니에요. 결정을 존중해서 그런데 청구했습니다. 3월 6일 날 서울 고검에서 이런 결정을 뭐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3월 7일 날 됐단 말이에요. 구속 취소의 주된 사유가 공수처에 과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이게 의문스럽다 하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3월 6일 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법원의 결정을 반영해서 다시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다시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때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영장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반려를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수사팀이 일단은 그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니 검사가 검사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철저히 감독하라고 하는 게 검사의 제일 첫 번째 임무예요. 그거를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6대 3 결정 난 거 가지고 그 사정 변경이 있었는데 그거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영장 청구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법원에서 결정이 있겠지만 영장 기각되면 재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에 수사팀이 잘 판단할 감독하시기 사항입니다.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차관님, 네. 조직폭력배의 그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밤길 조심하라 판례 압니까? 아, 네네.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조직폭력배가 상인한테 가가지고 돈을 뜯는데 밤길 조심해라 한마디 해가지고 폭처법 위반으로 처벌됐어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 밤길 조심하라. 나 좋은 뜻으로 말했다. 이렇게 했지만 평소의 그 조폭의 행태, 조폭의 전과 이런 걸 봤을 때 밤길 조심해라 한마디로도 협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판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난 대행한테 몸조심하라 이런 말 한 게 뭐 직무유기의 현행범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가 협박죄의 현행범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전과 많잖아요. 전과 많고 자기 말 안 듣는 민주당 의원들 7명 날린 거 아닙니까? 평소에 그런 행태를 보인 사람이 몸조심해라. 협박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12년째 고발 들어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 또 이제 재판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이 일단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대한민국 최대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몸조심하라. 참 인격도 문제지만 그 법적으로도 협박죄가 되는 겁니다. 그 조직폭력배의 밤길 조심하라 판례 꼭 참조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차관님 홈플러스 사태 알고 계시죠? 아, 네네. 그거 지금 불안전 판매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기 판매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피해자들이 좀 있는 사항이라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출국 금지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수사 신속하게 사항이라서. 대응하셔야 되고 네. 또 대규모의 피해자들 네, 수사팀에서 염두에 둘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기 의원님. 법무부 차관님, 아, 네. 형사소송법 211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사소송법 예, 예. 211조. 211조. 말씀해 보세요. 아, 조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이 어떻게 돼요? 형사소송법 211조. 예, 지금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아, 네. 형사소송법 211조 아, 예, 현행법 예.
예, 211조는 현행 범인과 준현행 범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네. 네네. 읽어보세요. 1항에 대해서 현행 범인의 정의를 하고 있고 2항은 이제 현행 범인 요건으로 규정. 현행 범은 네, 누구든지 네 가지 사항. 예. 읽어보세요. 211조 2항은 1호가 이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호는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호는 신체나 의복률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호는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간주 규정입니다. 그리고 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범죄가 맞는 말인데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범죄가 핵심적인 될 때 사항이죠.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제가 오늘은 이야기할게요. 검찰이 김성원의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반려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비아폰 관련해서 이 피켓에 보면 누구에게 비아폰이 주어졌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직자예요? 아니죠. 왜 비아폰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마, 하면 됩니까? 안 예,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자, 경호법상 경호 김건희-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왜 시도 때도 없이 온갖 곳에 껴드는 거죠? 김건희에게 비아폰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은 그 대통령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상원이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노상원이 경호처로부터 비아폰을 받을 대상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뭐 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노상원이 공직자도 아니고 비아폰을 받을 대상이에요? 공직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자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아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영현백, 시신이 생기면 시신을 담는 비닐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3,000개가 넘게 군에서 영현백을 준비했답니다.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종이관을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종이백, 종이관 1,000개를 알아본 것은 이 비아폰을 받은 노상원이 오눔리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정치인, 법관 모두 다를 데리고 가서 수거하는 장소가 바로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종이관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게. 더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3,000개 넘는 영현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벌써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서영교는 노상원 수첩에 2번이나 들어갔어요. 법관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싸그리 싹싹해서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노상원에게 비아폰까지 줘가면서 대한민국을 불법 비상계엄으로 해서 내란을 책독한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어제 나온 것은 뭡니까? 북한에 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선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해라. 그것도 아파치라고 하는 헬기로. 그리고 북에서 들리게 비아폰도 아닌 폰으로 서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마치 저격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자를 옹호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윤석열의 전쟁 유도, 그리고 정치인들과 언론인 등을 모두 다 수거해서 시신이 될 경우에는 비닐백에 넣으려고 영현백을 3,000개 넘게 벌써 구입한 상황, 그리고 또 종이관을 1,000개 넘게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모두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 비상계엄은 왜 만드는 거예요? 왜 김건희라고
네. 어제 저도 저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국익 추구가 최종 목표인 외교에도 여야가 없어야 되지만 이 내란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영연백 3,000개 구입했다는데요. 저도 체포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저기에 누워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극소수의 찐윤 의원들이 아니면 비윤 의원들도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처럼 체포되고 저 신세가 됐을지도 몰라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비상계엄 내란, 특히 저 영연백 시신 수습하려고 3,000개를 구입했다는 저 뉴스는 그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오동훈 공수처장, 김석우 처장,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법제처장님 다 무사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기존에 있는 사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탈모 자리에 머리 심듯이 새로 심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저기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예. 유상범 간사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 찐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네. PPT 올려주세요. 영연백 계속 묻겠습니다. 그 영연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종이관 문의했던 곳이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라고 하고 이게 오음리에 있는 군대거든요. 네. 그 지금 특수본 지금 내란 수사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에 들어가 있는 이 오음리 수거 대상을 체포해 가지고 오음리로 지금 수거 수집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음리는 이 영연백 그 종이관을 그 주문한 그 2군단이 오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특수본에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수본에서 노상원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수본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이렇게 저거 한번 보세요. 내란 수계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예비거든요. 근데 살인범이 지금 구속 취소돼서 풀려나와서 지금 안락하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우리 국민들은 이 법률가들을 믿고 정치인들을 믿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내란을 저지른 저런 중대한 범죄자는 잘 구속해 줄겠거니 잘 구속해서 잘 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내란 저지른 대통령은 내란을 저질러서 이 탄핵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법치주의가 무너졌거든요. 저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은가 봐요. 법무차관님 헌법재판관 되시고 싶으신가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상목 대행이나 검찰총장은 최상목 위헌성에 대한 발언을 하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방통위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이 위헌성이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시한 거 안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사람들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모든 법률은 차관님도 법률가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합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니면서 헌법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도 법원의 판사는 법에도 없는 것을 규정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한테는 이게 더 나아.
형사소송법이 있지만 내가 보기엔 윤석열한테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이러면서 구속 취소를 해버렸어요.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본인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존중한다고 했으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이 즉시범입니까, 차관님? 뭐 계속범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계속범이에요. 계속범은 현행범인입니다. 계속범이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체포가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최상목 대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뿐더러 직무유기에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죄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비리의 공범이네요. 역사가 한 번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요. 저희는 검사 2,300명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차관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시 항고권을 행사할 거라고 2,3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게 검사예요. 왜냐하면 맨날 구속하고 칠판에 적혀 있어요. 달력에 구속 기간이 날로 적혀 있지 시간으로 적혀 있지 않거든요. 즉시 항고권을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찬가지 지휘권 남용이거든요. 특수본 지침에 있는 법에 있는데도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법무부에서 4년 전 윤석열 감찰하듯이 직접 감찰에 나서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네,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본과 관련된 어떤 지시와 관련된 그런 위법성 주장 부분은 이 기본적으로 특수본 그 예규가 있긴 있는데 이게 2001년도 만들어진 규정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일반적인 법 규정에 따라 지휘는 가능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적법한 법에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대검의 지휘권은. 네네. 실시하는 것은 심우정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심우정이 행사하기 위해서 왜 대검 처리를 수집합니까? 수사팀과 의견 조율을 네, 대검과 특별 네, 정리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네, 수사팀과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법무 차관. 네. 박은정 의원이 얘기한 대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우정 청장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그리고 부분은 네. 특수본에 간섭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에요. 이걸 자꾸 변명하면 되나? 자, 차관. 네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집에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부고에 3일장, 5일장이라고 하나요? 72시간장, 120시간장. 뭘로 표현해요? 자기들도 시간으로 내놓고 바로 대검에서도 날짜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차관이 돼가지고 말이지. 아니, 위원님 하는 행동이 뭐예요? 네, 그 부분은 그건 차관이 아니야. 정무직이야 당신은. 감사원장. 네. 아까 복귀 인사를 하면서 네. 헌재에서 잘못이 없어서 복귀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죠. 뭐 잘못이 없다기보다는 뭐 똑똑히 말해봐요. 뭐 일부 뭐 어떤 재주가 있어서 네. 문재인, 윤석열 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3대 정권의 3년의 임기를 채우는 그런 감사원장도 최초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잘못됐다고 헌재에서 인정했죠. 적시했죠. 절차적인 그다음에 부분 하나만 인정하겠습니다. 들어봐요. 예. 법사위 감사원 현장 검증 이것도 적시했죠. 네, 자료 요구. 관저의 예. 감사 잘못됐다고 적시했죠. 관저 감사. 그러면 이러한 적시 안 것이 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지적이 됐다고 하면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복귀했으니까 잘하겠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지. 아까 그 원안을 봐요. 이러면 안 되죠. 뭐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리고 잘하겠다는 취지로 임기 말씀드렸고요.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다음 정권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더라도 내란 수계는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있으면 또 다른 정권에 감사원장 하면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해서 되겠어요? 뭐 저도 별로 그러면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옛날에 얼마나 잘했어요. 저하고도 잘 알았잖아요. 예. 사람이 권력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냐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기 잘하겠습니다. 지금 나타나잖아요. 잘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공수처장, 검찰총장 수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제가 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경제수석의 미르재단 수금 사원한 것 478억 공개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사할 거다요, 안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경청함에 들었고, 또 그런 그런데 부분, 예. 공수처장은 들었고 참작하고, 그래도 우리는 공수처가 잘해주기를 바라서 이번에도 범죄정보관실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나서서 해주잖아요. 네. 도울 수가 없어, 하도 무능하니까. 위원님 말씀 뭐 경청하고 있고, 또 도와주시는 마음도 또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뭐 해오는 일은 그 수사로 보여드렸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 역할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관우 본부장,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분들은 물론 영장 담당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엄연하게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잘 참작해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네, 영장 담당 법관들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원사님. 네. 천대엽 처장님. 예.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구속된 피고인을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석방 지휘부터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언론 보도를 없을 겁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몇 차례 있다고 제가. 아니요, 그거는 다른 케이스죠. 그런가요? 저는 예. 언론에서 그리 본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무상 일부 확인해 본 바로는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실무상 없는 것으로 한정된 법이긴 합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즉시항고 포기서 없이 법원이 언론을 통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구나. 우리 법원 앞으로 검사들이 혹은 경찰이, 공수처가 엄연히 형사소송법의 소송행위는 서면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언론을 열심히 찾아보고 그걸로 법원을 기속하는 소송행위로 판단할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보니까 처장님이 지난번에 참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에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울림도 컸고 오늘 보니까 조금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유감입니다. 소송 행위 없이 서면에 의한 행위 없이 심은정이 뭐라하고 박세현이 뭐라하고 저기 있는 김서구 차관이 뭐라하고 그럼 법원이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마은혁 임명을 하라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월 27일 날 했습니다. 오늘이 3월 19일이에요. 국무회의만 3번을 했습니다. 아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상당 기간 임명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헌재의 결정,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차관? 네, 있습니다. 그 기속이 장난이에요?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죠. 국가기관을 따라야 될 복종 의무를 수인 의무를 명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고법원, 대법원의 판단이고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판단입니다. 안 따르면 안 돼요. 근데 3번의 국무회의를 지나갔는데 또 청구인인 국회의장이 2번씩이나 마은혁 임명해라 라고 3부 요인 중에 한 분이 또 청구인이 요구를 했는데 안 따라요.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법리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판단에 대해서 그걸 따라야 될 국가기관들 행정기관들이 내가 상당한 기간 동안 내가 이행하면 되지 뭐 내 멋대로 판단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도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12.3 내란의 원인이 지멋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지멋대로 법률을 해석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은정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내 딱 보니까 틀려먹었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2월 27일자 결정을 3번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직도 뭉개고 있고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를 나는 찬성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탄핵 소추를 찬성한다는 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을 지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은 3주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라야 같은 되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야 되죠, 처장님? 예,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그 부분에 3주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장. 네. 수사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금방 하신 의원님 말씀 경청하였고요. 다만 저희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자세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상가가 됩니다. 의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네. 왜 맞지 않으려면 정당에서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 때문에 지금 4년째 재판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때문에 공수처 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그 말씀인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나경원 의원하고 같은 사건입니까? 질이 다릅니다. 아, 질이 다릅니까? 내용이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예.
한동안 비밀요원이 뭐 공항을 점거했다 뭐 한다면서 내란 선동을 하고 총알을 몇만 발 가지고 왔다는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영연배까지 나오네요. 뭐 저한테까지 뭐 혹시 모른다고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예, 국방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계획에 따라서 합참에서 영연백 신규 비축 품목 선정 지침에 따라서 이걸 구입했고 조달량이 증가해서 2024년 12월 12일 날 납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납품이 됐다 했더니 느닷없이 이게 둔갑이 돼가지고요. 비상계엄에 뭐 체포되는 사람을 사살한다는 등 뭐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는 이런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말고식 얘기도 한두 번이지 이 정도면 이제 이것도 병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예. 자, 우리 저희 법무부 차관님. 네. 우리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39건의 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국민의 뜻인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합헌적이고 시장 경제에 맞고 예,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그 거부권 행사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법무부 차관 거부권 행사하는 법안 의견 낼 때 어떤 의견을 냈어요? 많은 지금 그 관련된 의견 내셨죠? 장관이 안 계시는 동안. 예, 특검법 관련해서 특검법의 취지, 본질 등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특검법도 냈지만 그 외 일반 예, 다른 법률도 예, 일부 다른 법률 많이 반영했습니다. 있죠. 특히 네. 뭐 우리 불법 조장법 같은 거는 불법으로 파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계 시장경제 이게 맞는 법입니까? 이런 법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럼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뭔가 사건이 있어야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성이 농후하더라도 이게 사전적인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의 적정성이 담보가 된다면 그 제도로 자체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관이 계시는 그 동안 거부권 행사의 의견을 뭐 여러 가지로 법무부에서 냈을 텐데 거기서 부당한 또는 민주당이 비난하는 그런 취지의 전혀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를 조언한 적 있습니까? 다 제2요구 건의 행사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면 이쪽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나서 비난을 해야죠. 뭐 아니 불법 파업 조장법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법 아닙니까? 양곡관리법 그렇게 그거 만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2배 더 쌀을 만들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법을 던져놓고 그걸 제2요구하면 제2요구했다고 비난하는 거 이거 참 정쟁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모습의 일단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차관. 네. 우리 금감원장이 그 정무에 출석을 해서 삼부 토건 조사 대상자에는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히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주가 조작에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는데 거기에 관련자로서는 뭐 김건희 여사나 우리 원희룡 전 장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거예요. 네,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지금 삼부토건의 의혹을 가지고 특검으로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사실관계도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라. 이런 특검법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그냥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법 아니겠어요? 네. 예,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권위가 사라지고 우리 정쟁과
윤석열 네, 수고했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구 장관 대행님, 네. 1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죠? 네네네. 12월 3일. 12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죠? 네네. 그럼 10월 10시 23분부터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검색해 봤음직한 단어가 뭐 같아요? 그때부터는 뭐 계엄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계엄령, 검색. 계엄 선포 뭐 이런 거겠죠? 네네. 근데 많은 국민들은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아마 그때쯤부터 뭐 계엄에 관한 검색을 막 해봤을 겁니다. 근데 2시간 전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예산 이런 것을 검색해봤다면 2시간 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검색을 해봤겠죠?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아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갑자기 10시 23분 전에 8시 20분경에 비상계엄, 계엄령, 국회 예산 이런 걸 검색해봤다면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죠? 이유는 물론 다를 수 가정법이긴 있다고 한데 생각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비상계엄 머릿속에 생각도 없는데 막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예산 뭐 이런 걸 검색해 봤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을 것 일반적으로든 이반적으로든 삼반적으로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자, 그런데 12월 3일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2시간 전쯤 8시 20분쯤에 비상계엄, 계엄 선포, 국회 예산 이런 걸 막 검색해 본 사람이 있어요. 챗 GTP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에요. 이 두 사람은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인 8시 20분에 이미 챗 GTP에 비상계엄에 관련된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예산 이런 것을 챗 GTP에 검색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사람들 구속영장 신청서에 여기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어제부터 오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냐면 포렌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포렌식이 숫자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법무차관님. 네. 일반인이 비아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 가질 수 없습니다. 노상원은 일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비아폰을 일반인이 시도한 경위는 확인할 필요가 비아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도 비아폰 가질 수 없죠? 다만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상이나 특수성이 있어서 그 경위는 확인. 그거는 경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되지.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검찰에서 왜 3번씩이나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비아폰 관련 서버 증거인멸, 또 검찰과 내통해서
선관위에 무슨 과장이 간에 만에 새벽 3시에 안부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방첩사하고 검찰하고 새벽 3시에 전화했는데 왜 했냐 그러니까 안부 전화했습니다. 새벽 3시에 세상에 안부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이래서 검찰이 막았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되고 비아폰의 비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다 마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